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지옥에서 살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모든 게 완벽했었고 그의 부모님과도 모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보이려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 속았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첫 번째 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아빠는 계시지 않고 엄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엄마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와서 엄마를 만나면서 자연스레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는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친구는 엄마의 일을 도와주며 친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없는 날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까지 일어났었어. 주말인데 왜 연락이 없지? 집에서 쉬고 있니? 이번 주 고생 많았지? 주말이니까 데이트 말고 집에서 쉬자. 사실 나는 어머니 사무실에 있어? 주말이라 어머님께 안부 전화했는데 바쁘시다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 자기는 일어난 거니? 우리 엄마 사무실에 같이 도와주러 가자. 나도 준비하고 그쪽으로 갈게. 엄마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놀랐어. 남자친구가 회사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고 엄마와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 자기야, 엄마에게 얘기해줘. 남자친구가 일하느라 힘들어. 계속해도 괜찮을까봐 걱정돼. 아니야, 어머님이 부른 거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 들리는 길에 들렀어. 바빠서 일 도와드리는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지만 너무 엄마를 존중해 보여 미안하고 고마웠어. 투정을 하니까 직원분이 칭찬해 주셨어. 복 받았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착한 거야.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맞아. 착한 남자친구를 자랑해 주세요. 여자들은 그런 모습이 좋아. 그렇죠, 과장님. 가끔은 쌀쌀한 사람이면서도 여성다운 면도 있어야 해. 예비 신랑이 그랬더니 딸이 우리에게 일말래요. 아들인데 맥이 좋다 생각해. 다른 아이들보다 대학병원에서 일해. 내가 주사팀 간호사이고 친구는 약팀에서 일하고 있어. 비슷한 업무 패턴으로 퇴근 시간이 맞을 때가 많아. 같이 퇴근할 때 내 엄마가 야근할 때가 있어서 야식을 사다가 방문을 할 때도 있고 데이트할 때도 같이 나가게 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어. 엄마는 남자친구가 씩씩하게 일을 도와주고 존경스럽게 대하니까 마음에 들었어. 엄마도 칭찬만 하면 내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콩깍지를 두들기더라고.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예쁘고 몸매도 좋으면서 성격까지 마음에 드는데 엄마 입장에서 1등 후보래. 아이 참 부럽다. 내가 그 정도로도 괜찮은데 내가 지겹게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이야기해. 사람은 성격이 중요하니까. 내가 정원이로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 정원 씨가 솔직히 나한테 좀 잘해줘.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다른 대답이 나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엄마는 당연히 결혼하라고 했어. 그래서 기분 좋게 다음 주에는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 우리가 연애할 때 엄마를 종종 만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었어. 예비 시부모님은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연중 무휴로 일을 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장사는 엄청 잘 되고 하루가 바쁘셔서 시간이 나지 않으시대. 결혼 인사드리러 갈 때도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 룸이 있는 식당에서 인사를 드렸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라고 합니다. 그동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찾아가서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초대도 못했고 미안해. 아유,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소문 많이 들었어.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예쁘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아유, 하필 주말이라 일도 바쁘고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다른 날 차차 얘기를 나눠야 해 가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나 이제 며느리가 될 거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이, 그럴까란 말야. 우리가 그래도 며느리가 올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 음식을 한번 맛보이고 싶었어요. 결혼은 이미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우해 주셨고 음식과 일처리 모두 신경을 써주셨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금방 떠나야 했지만 맛있게 먹고 인사 잘 드리고 왔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친절하고 인품이 좋으셨어요. 손님 대접에도 철학이 있으셨고 제게 대해도 정중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왜 너는 성격이 정말 좋은지 알지? 그건 그만큼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마 내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 속이는 곳에 속이 생기고 콩이 심긴 곳에 콩이 자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 분명히 잘 자란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께 고마워. 나도 어머니가 참 친절하고 좋아. 이대로 결혼한다면 10월두나 월두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아. 그래,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더욱 신랑이 좋아졌어. 한평생 배려심 많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싸울 일도 없고 트러블도 없을 것 같아.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잡는 일이 남았지? 우리 엄마가 좋은 날을 잡아주시고 3개의 날짜 중에서 예비 시댁과 상의한 후 두 집 모두 좋은 날짜를 선택했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식장을 예약하고 나왔어. 그날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이 잘 진행되었어. 앞으로의 시련은 정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 선곧 예식장 투어를 마치고 예약까지 완료한 날이었어.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오니 배가 고팠어. 자기야, 배고파. 우리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인사도 드릴 겸 거기서 밥 먹을까 그럴까 어머님 아버님께 예식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있고 인사도 드릴 겸 거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시댁 식당으로 갔어요.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간 이후로 다시 뵙는 거였어요. 제가 가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격하게 반갑게 반겨주셨어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잘 왔어. 오늘 더 예쁜 거 같네 아유 어쩜 처 좀 예뻐져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장 예약하고 왔어요. 어머님 집에서 더 가깝고요. 1시간씩 예약을 받기 때문에 하객이 다음 타임이랑 섞이지 않을 거고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오셔도 된다고 해요. 우리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 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그나저나 배고프지 어서 앉아라. 바로 음식 줄게.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좋을 대로 저희 엄마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배려 덕분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결혼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곧 음식들을 저희 테이블에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의 가게가 바쁘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정신없이 일을 하셨어요. 곧 만석이 되었고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공짜 밥을 먹는 것이라서 서둘러 먹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가고 있었고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의 손을 잡더니 나 여기 식당에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오니 배가 고팠어. 자기야, 배고파. 우리 부모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사라지는 건 이런 식이에요. 손에 쥐어준 것은 USB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일단 이 USB는 몰래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계속 주방 아주머니가 심각하고 진지한데 찜찜했어요. 친구와 서둘러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어요. USB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USB를 열어봤어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으니 CCTV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일부터 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렇게 좋은 예비 시부모님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매출을 그 종교에 다 마치고 있었나 봐요. 교주가 방문하자 예비 시아버지는 돈통에 있는 돈을 다 모아 봉투에 넣어 그 교주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또한 현금이 가득 든 큰 가방을 교주에게 건네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요. 그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분명히 저렇게 소문난 가게인데 시댁은 매우 가난해 보였어요. 남자친구도 자신들의 형편이 줄어 결혼 자금을 각자 벌어서 조달해야 했어요. 이런 사연은 몰랐네요. 정말 교주에게 돈을? 주인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당연히 집안에 돈이 없겠죠. 그동안 의문이었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충격적이긴 했지만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이 정도는 흔히 겪는 수준이라서요. 시부모님께서 미쳐 계신 그 종교는 심지어 유명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 영상에서 깃발에 그 종교명이 써져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종교에서는 시댁 식당을 제2신전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영업이 끝난 새벽이나 영업 전에 가게에서는 기도 모임이 열렸고 기도가 끝나면 공간을 신자들에게 제공했죠. 기도를 하고 밥을 무료로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더 기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USB의 다른 영상을 클릭하니 주방 아줌마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주방 아줌마는 종교가 식당에서 기도 모임이 열릴 때에도 일을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주방에서 홀을 바라보며 찍은 영상에는 교주가 엄청난 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는 결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셨어요. 순수함이 중요하다며 서로 손도 잡아서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교주의 말에 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부모님이 교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아줌마는 핸드폰을 주방 한 곳에 거뜬히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줌마가 사장님께 오늘 저녁에 10명의 예약 손님이 있다고 전해줘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장님 옆에 바로 있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사장님께 말 좀 전해주세요. 오늘 예비 시아버지가 전화로 삼겹살로 예약했다고 했었죠. 예비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해서 주방 이모님에게 전달했어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늘 저녁에 10명의 예약 손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자회사 직원들이고 역사에 주문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이를 알아듣고 달겠어요. 그럼 아줌마 사모님께 식까지 세팅해 두라고 말해주세요. 아이, 사모님, 사장님께서 식까지 세팅해 두라 하셨죠. 예, 아줌마는 준비하라고 하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니 야채를 잘 다듬어 두라고도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교주께서는 같은 종교의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주방 아줌마를 통해 이루어졌고 주방 이모는 적은 대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디 있는데 정말 이런 말을 듣다니 참으로 답답했어요. 마치 머리에 한 번 치는 것 같은 느낌, 결정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USB에 저장된 영상들이 말로 조종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충격적인 행동들이 담겨 있었어요. CCTV 영상 속에서 가게는 밤에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종료했지만 뒷문으로부터 신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그들이 행한 행동은 기적적이고 인간다운 것을 넘어서 비인간적이었어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던 나는 속이 더럽게 안 좋았고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종교를 영상으로도 믿을 수 없었죠. 게다가 시부모님까지도 그 행동을 했으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식당 문 앞에서 아줌마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제가 USB에 담긴 영상들을 다 봤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며 내가 말하자 바로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보다 먼저 걸어서 가는데 그래서 나는 따라갔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 예비 시부모님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는 묻자마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아내까지도 포기하려고 해서 나는 고마웠어. 아, 난 불교 신자니까 말이야. 거부감을 느끼지만 친하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조금 했어요. 그래도 들여보내라고 해서 내 친구를 속이고 식당으로 데리고 왔더니 그 이후로는 말이 없었죠. 제 나이에는 취직할 데도 없고 여기 식당에서 돈을 벌어야 해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그렇게까지 극복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제 시댁이 다 사이비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알다시피 사장님은 정말 사람이 좋아요. 저한테는 종교 얘기가 없었고 무교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데이트도 많이 했다니까 저랑 남자친구 아니야.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종교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나도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지만 여기가 제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몰랐나요? 사이비 종교인지 무슨 왕자급으로 추절적인 것 같아요. 신부로 불리는 여자들은 옆에 딸려다니면서 20명에서 30명가량 모이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들은 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부부처럼 보이곤 하죠. 또한 동침도 하고 신이 한동안 눈에 띄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 종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그들은 미쳤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야. 아주 아줌마들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되는 걸까? 아가씨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좋을까? 나도 혼란스러워. 지난번에 교주분이 지인들과 함께 왔을 때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가셨는데 그때 사장님이 뭔가를 알고 계셨어. 그게 뭔 일이야? 제가 얽힌 게 있나 봐. 더 놀랄 일이 있다면 이어나갔으면 좋겠네. 교주분이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때 벌을 줄 거라고 했다던데?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게 왜 그렇게 쉬운 거야?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위를 데려온다더니도. 나는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단 말일까? 정말이다. 지금 시부모님들은 나를 포섭하려고 물밑 작업 중이네. 그럼 이렇게 말이야? 그 집에 합숙하던 소녀가 주방 아줌마로부터 사이비 종교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종교로 끌어들여 결혼을 강요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상대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에 남자친구가 말한 신념이 맞아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노력하며 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지금 상황은 어렵고 결정을 내려야 해. 심사를 통해 상황을 이해한 엄마는 결정해야 한대. 그러나 나는 아이의 말이 진실해 보여? 엄마의 결정은 유효한데 까짓 거 말이야. 그 아줌마가 아마 쓸쓸하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 정말 나 혼자 생각해봤더니 방법이 없어. 그 아줌마의 말처럼 빨리 헤어지고 도망가야 해. 엄마,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전화하면서 헤어졌어. 짐을 싸서 어딘가로 떠나자고 엄마는 말했다.
난 그날 밤에 대충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 앵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결혼 예정이야. 우리 결혼식장도 이미 예약했고. 이젠 거의 가족과 다름이 없어. 충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혼자서 가지고 있었어. 말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일 이야기해도 됐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오늘 헤어지자고. 어딨니? 우리가 지낸 시간을 아냐? 내가 내게 했던 사랑은 어디로 갔는데? 추진력이 얼마나 드럭을 했냐? 그래도 내게. 나는 이제 왔는데 떠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야. 날 위해 공들인 게 아까워. 그래서 헤어지긴 싫어. 이 공들인 이유가 뭐지? 내 마음을 얻겠다는 게 뭔데? 우리 집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미인을 만나려고 한 건가? 그렇다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알지? 내가 그 아이와 결혼하려는 이유도 알고 있구나. 어이,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내 마음을 어롱어롱하게 만들어?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았냐? 하지만 너는 피할 수 없어. 여기 남아. 날 잡아갈 테니까. 남자친구는 금방 와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무서웠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털어놓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정말 우리 집으로 전화가 계속 울리고 문을 열라는 문자도 계속 왔다. 내가 없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집에 잠금 장치를 달팽이처럼 무너뜨리고 들어왔을까? 기가 막혔어. 쫓기는 느낌이 들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잘 속아왔을까,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는 호텔로 가서 일주일의 휴가를 보냈다.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고 그들과 상담을 하였다. 남자친구가 어머니와도 친했는데 만약 그가 어머니의 동료들과도 친해진다면 어떡하겠어?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날 엄마의 사무실에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아주 큰 사건을 만들었다. 그들이 엄마의 회사에 왔을 때 나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사납게 물었고 사장님과 안전한 곳에 계신지도 확인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다 뒤집고 가버리며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을 불러 해결하고 나서 엄마와 사장님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나와 엄마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경찰에 끌려간다. 그러자 다시는 그곳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 집에 도착해보니 집이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뒤집어져 있었다.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음날 나는 엄마와 함께 출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엄마가 출근을 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다. 결국 그 인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멈추도록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그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나요? 집으로 가요. 순순히 따라와 주세요. 사돈과 이야기하러 가요. 우리 한 번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생각하고 오세요. 말이 많아서요.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직원들이 말리고 경찰 신고해서 멈췄어요. 정말 무서워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니. 세뇌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가 더 두렵습니다. 엄마와 직원들 덕분에 살았지만 다시 일어날까봐 걱정돼요. 집착하는 종교가 더 무섭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병원에 돌아가니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대화할 시간이 있나요? 완전히 끝내요.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날 말을 하기로 했어요. 빨리 가야 해. 중요한 말만 해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 거면 들을 가치가 없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나는 너를 보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싶지 않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제 우리 어머니 사무실에서 한 짓들을 기억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미쳐서 너를 혼내려 했을 때 너는 울었겠지? 어머니를 가지 못해서 울었겠지? 난 너한테 상냥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난 뭐든 알고 있어? 더 말하면 나갈 거니까? 내 종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너도 들으면 이해하겠지? 넌 왜 미쳐도 피해를 주려 하는 거야? 또라이야. 다른 사람들을 상관없이 미쳐라고. 너를 찾을 때 다시 내가 데려가 줄 거야? 너와 내 어머니도 이단이라고? 미쳤다고 말해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소문 퍼뜨릴 걸까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몰라. 너를 공갈 쳐볼까? 매장시킬까? 이미지를 망친다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 안 돼. 어제 너는 나와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어. 패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지금 더 이상 상처를 받을 일 없을 거야. 너도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명예의 손겁 하나 없이 나를 잡으려 하려나.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이미 증거를 낸 상태니까 너희들의 신도들은 곧 해체될 거야. 이제 어디에서든 해볼 수 있게 했으니까 이제 영상들을 퍼뜨려 보자고 하니까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 정말 그랬을 거야. 누군가의 말에 속아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종교 행사를 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여기 이렇게 많은 사이비 증거들을 보니 누가 누굴 협박하든 내 입장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지금은 남친이 입맛이 없어져 버렸고 할 말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업무를 해야만 했어. 남친이 우리 회사에 나와서 소문이 날까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맞는 일이야. 그 종교에서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영광스럽고 좋지만 직업이 없어진다면 모든 게 망가져야지. 소문 내라던 게 입구석에 걸려서 다행했지. 아주머니와 며칠 후에 다시 만났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약속을 잡아봤지요. 이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느낌인데요.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야. 늦지 않아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내 종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너도 들으면 이해하겠지? 넌 왜 미쳐도 피해를 주려 하는 거야? 또라이야. 다른 사람들을 상관없이 미쳐라고. 너를 찾을 때 다시 내가 데려가 줄 거야? 너와 내 어머니도 이단이라고? 미쳤다고 말해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소문 퍼뜨릴 걸까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몰라. 너를 공갈 쳐볼까? 매장시킬까? 이미지를 망친다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 안 돼. 어제 너는 나와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어. 소녀가 이 집 식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주머니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만두시게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돈일 뿐이지만 전임자가 그만둔 이유를 이해했어요. 이렇게 엷은 줄을만 고려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겪으려 겁이 나서 다른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또한 연락주세요. 어떤 일이든 돕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인데 도와줄 수 없어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는 건 괜찮아요. 감사하게도 소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끝에도 가장 행복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남친의 부모님 소유 음식점에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마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 음식점에서 모든 운도 다 사라졌다고 해도 소수의 귀인을 만나게 되어 최고의 운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는 저와 그 사람이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이없는 허풍에 불과합니다. 친하지만은 간호사분들까지 말이나 하더군요. 성사님께 전해졌죠. 윤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나도 이러한 이야기를 곧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윤쌤과 친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윤쌤 결혼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윤쌤이 억보를 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상대편이 보고 판단한 거래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업보를 펴서 헤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니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윤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의 원인이 되었나 봐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꼬이는 것 같네요.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 소문이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 그 사람이 꾸민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명예를 훼손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어리석은 일이네요. 제가 이 병원을 떠난다면 감사할 텐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손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 결혼을 끝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예비 남편이 제게와 함께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제가 한국어로 기발하게 다시 작성해 볼게요. 오케이. 해당 종교 지도자는 왕자라는 이유로 여러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던데 그 사람에게는 승산이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명목을 두고 왕자를 타령하고 있는데 그의 엄마 사무실에서 일하며 남편과 딸을 끌고 가려고 했대. 업무방해죄와 납치상해죄까지 다 범했다며 부모님이나 그 인간을 고소했어. 그리고 수장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경찰이 그 인간을 데리러 오면서 새로운 소문이 퍼졌더라고.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유언비스를 뿌리며 내 명예를 훼손시키려 했으나 결국 내가 승리했어. 그 소장도 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했고 그 인간도 죄를 인정하고 병원에서 퇴사했대.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아직도 그 충격으로 남자를 만날 용기가 없어.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겨버려서 언젠가는 좋아질 때가 올 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여러분도 조심하고 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감사합니다.